오늘 21장이네. 21장 276쪽이죠. 앞에 그 카마초하고 키테리아의 결혼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테리아는 아름다운 여자, 카마초는 부자 남자. 그렇죠. 이 이제 그 결혼식 올리는 또 준비하는 도중에 이 키테리아를 사랑한 가난한 제주꾼인 바실리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277쪽에 보면 밑에서 5번째, 잠시 기다리시오, 성급하고도 지각 없는 이들이여 하고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바실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쇼를 하는 거죠. 신랑 신부 앞에 서서 지팡이를 따제 꽂고, 그 다음에 키테리아한테 뭐라 하죠. 우리가 함께 맺은 성스러운 법에 따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남편을 가질 수 없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 키테리아와 카마초 사이에 낀 나 스스로를 제거함으로써 장애물을 제거해 줄 거라. 자살하겠다는 거죠. 자진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 밑에서 7번째 줄쯤 보면은 오래오래 사시오 부자 카마초여, 은혜를 모르는 키테리아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시오 합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바시오를 죽으라면서 자진합니다. 뭐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 안에 칼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자기가 엎드리겠죠. 몸을 던지겠죠. 그래서 칼날이 절반 이상이나 등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사제가 이 칼을 뽑으면 죽으니까 이 고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죠. 사제. 보통 이 캐톨릭에서 보면은 죽기 전에 이제 고해 성사, 종부 쓴 사람입니까? 뭐 해야 돼. 임종 하죠. 그럽니다. 그러면서 키테리아한테 내 아내가 되어준다고 말해준다면 지도 행복을 얻겠다고 이야기하죠. 그건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키테리아로서는 뭐 예스 해도 편안하겠죠. 동교태 입장도 그렇습니다. 279쪽에 7번째 줄의 밑에서 뭐 괜찮다고 생각하죠. 예라고 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손 들어주자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로 그래서 바실리오 친구들이 키테리아한테 이제 단호하게 요구하죠. 강경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그래서 키테리아가 승낙하게 되죠. 그러면서 281쪽에 밑에서 한 10번째 줄쯤 보면 어떤 힘도 내 뜻을 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유로운 의지로 당신의 합법적인 아내가 되고자 하며 당신의 청혼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의 자유의지로 청혼하셨다면 말이에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렇게 바실리오가 물론이라고 얘기하고 저 자신을 당신의 아내를 바치겠습니다. 키테리아가 대답했죠. 당신이 앞으로 오래오래 사시던 하늘이 제 두 팔에서 당신을 무덤으로 데리고 가시던 말이에요. 이게 오래오래 사시던 이 복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두 사람의 축복을 내리고 신랑의 영혼의 평안한 안식을 주시라고 하늘에 빌었는데 신랑이 재빠르게 일어납니다. 가뿐하게 일어난다는 건데 쇼라는 얘기죠. 결국은 사제와 카마초와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우롱과 조롱을 당한 셈이 되었고, 근데 신부는 전혀 억울하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짰다는 얘기죠, 서로. 그래서 서로 동의하에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게 이제 282쪽 아래쪽 구멍이 있고. 그렇게 이게 카마초 친구들이 복수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283쪽에 5번째 줄에 보면은 동교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멈추시오 멈추시오. 사랑으로 인해 당한 굴복에 복수하러 드는 건 도리가 아니오. 사랑과 전쟁은 같은 것임을 아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속임수 수 있듯이 사랑에도 속임수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타입적인 아니죠. 카마초는 부자니까. 그러나 바실리오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실리오한테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기테리아를 그런 식의 표현. 그래서 한편으로는 카마초의 머리에도 보면은 밑에서 5번째 줄을 보면은 기테리아가 자기에게 행한 모욕이 어찌나 강하게 박혀버렸는지 그녀에 대한 마음이 한순간에 지워지고 말았다. 여기에 신중하며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자의 설득이 호력을 발휘하여 카마초와 그의 친구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정 심을 때 찾았다. 그들이 칼을 다시 제자리에 꽂고 바실리오의 속임수보다 기테리아의 경박함을 나무란 것이 그 증거였다. 한편으로는 자의를 하게 되죠. 이런 여자를 얻기보다는 잃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잔치는 계속되기로 했는데 바실리오와 그의 아내는 기테리아는 그 친구들은 그 잔치에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바실리오의 마을로 이제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이제 공을 세웠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복수하려는 걸 막아줬으니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라만차의 신장부에 있는 몬테시노스의 동굴에서 일어난 위대한 모험과 용감한 돈키호테 대 라만차가 이 모험으로 이루은 멋진 성공담에 대하여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득스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책은 돈키호테가 말하죠. 속임수라 부를 수 없으며 불러서도 아니되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목적이긴 하지만 위험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배고픔과 끝날 줄 모르는 궁핍함이야말로 사랑의 최대의 적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사랑은 완벽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이며 이것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더더욱 그러한데 이런 사람들의 공공연하게 대드는 적이 가난과 궁핍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바실리오가 가난하니까 이게 좀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재산을 모으는데 신경 쓰라는 얘기 같고. 그 다음에 또, 밑에 굉장히 분별력 있게 말을 하죠. 돈키호테는 286개 잘 아래쪽에, 결혼하고 싶은 여성을 구할 방법에 대해서 내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감히 다음과 같이 말해줄 것이요. 첫 번째로, 여자의 재산보다 세상의 평판을 보라고 충고하겠소. 그러면서, 세상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남의 눈에 착하게 보이도록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요. 몰래 저지르는 나쁜 짓보다 드러내놓고 행하는 방종과 자유분방함이 훨씬 더 여자의 평판을 해치기 때문이요. 마련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초가 세상에 저렇게 아는 게 많다라고 이제 돈키호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혼잣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속담이 하나 나오는데 288쪽 두 번째 줄에 풀어놓은 소가 핥기도 잘한다. 이거는 나쁜 자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낫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만났던 금술가인 석사에게 몬테시노스의 동굴로 자기를 안내해줄 만한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석사는 유명한 학생이며 기사도 소설을 무척 즐겨 읽는 자기 사촌을 소개해 주겠다 합니다. 그러면 꼭 동굴 입구까지 안내해 줄 것이고 루이데라의 늪도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촌이 새끼 뱀 나귀를 끌고 왔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지금은 인문학자입니다. 289쪽에 7번째 줄에. 이 사람은 책
써서 출판하는 일이라 했죠. 하는 일은. 뭐 이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뭐 합니다. 이 사람 책을 많이 썼으니까. 그러고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산초하고도 좀 유식합니다. 291쪽에 6번째 줄에 세상의 첫 고개사는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루시프가 천국에 있다가 지옥 끝에 파묻혔잖아. 그렇게 굉장히 그 고개를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루시프가 세상 최초의 고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교태가 산초한테 한마디 이제 면박을 주고, 그래서 몬테시노스 동굴에 가려면 이제 밧줄을 준비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이제 몬테시노스 동굴로 들어갑니다. 293쪽에 보면은 밑에 아랫줄에 이제 다시 들어가기 전에 둘시네아 델 토보소에게 간청합니다. 그대가 좀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밧줄을 이제 이 두 사람 산초하고 이게 아까 그 금술사의 그 사촌인 안내자하고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풀어줘 조금씩. 근데 뭐 계속 풀어줬는데 당겨봐야 효과 지금 무게가 안 느껴진단 말이죠. 이 사이에 이 사람은 그 안에 있죠. 중간에 좀 올리고 난 뒤에 한참 그 무게 안 느끼다가 좀 올리다 하고 난 뒤에 무게감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교태가 두 눈을 꼭 감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95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이 사이에 이제 이 중간에 그 동구 안에 들어있는 틈이 아니죠. 공간에 동교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밑에 세 번째 줄에 최고로 달콤하고 즐거운 삶과 구경거리에서 나를 끌어내고 말았단 말일세. 정말이지 나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모두 그림자의 꿈처럼 지나가고 걸꽃처럼 시들어버린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네. 불행한 몬테시노스에 이 사람 그 안에서 동굴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흙이가 졌으니까 먹을 것 달라고 해서 뭐 항상 이 먹을 것은 나오죠. 뭐 하면 먹을 것 달라 합니다. 먹을 것 달라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동굴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한 게 23장. 위대한 동교태가 깊은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보았다는 놀랄만한 사건들과 이 모험을 거짓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 엄청난과 불가능성에 대하여.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니까 이야기합니다. 동교태가 오목한 공간이 하나 나왔는데 노새가 끄는 순수레 하나가 들어갈 만한 자리더군. 그래서 그곳 갈라진 틈인지 구멍인지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으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쉬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밧줄 풀지 말라고 했는데 소리를 안 들렸겠죠, 위에는. 그래서 밧줄을 풀어주니까 모아가 동그란 빵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깊은 잠이 음습해서 그 298쪽의 5번째 줄에 모른 채 잠에서 깨어났는데 나는 잠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왕궁인지 성인지 하는 것이 있었고 한 노인이 자기를 나와서 안냈다는 얘기고, 거기서 이제 그 몬테시노스 그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이름을 따서 이 동굴 이름이 이제 지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299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쯤에 그 사람이 자기의 위대한 친구인 두란 다르테가 죽는 마지막 순간 그가 부탁한 대로 조그마한 당금으로 친구의 가슴 한복판을 열고 심장을 꺼내어 그것을 벨레르마 공주에게 가져다 줬는지 말이야. 그러자 모든 게 사실이라고 대답해 주더군. 다만 당금에 있어서는 뭐 비수였다고 이야기하죠. 쩝쩝비탄. 그래서 하나 누가 소개를 하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 두란다르테가 그대로 죽어 있다는 거죠. 그 인간의 뼈와 살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10번째 줄에 보면 이자가 나의 친구 두란다르테요 용맹하며 사랑에 빠진 그 시대의 기사들의 꽃이자 거울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여기 이 사람이 마법에 걸려 누워있다. 또 마법에 걸렸습니다. 또 메를린이 나오죠. 사람들이 악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저 프랑스 마술사 메를린이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남녀 구분 없이 마법에 걸어 여기에 이렇게 가두어뒀다는 거죠. 그래서 두란다르테가 내 팔에 안겨 자기 삶의 마지막을 마쳤고 그가 죽고 난 다음 내 손으로 그의 심장을 꺼냈다는 것을 지금이 대낮인데 생생하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두란다르테가 큰 소리를 말했다는 거죠. 301쪽에 나의 사촌 몬테시노스여 내 몸의 심장을 꺼내서 벨레르마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가져다 달라는 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고, 누이데라의 너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해줍니다. 그 왜 누이데라의 너비라고 그렇게 불렸는지. 시녀였죠. 이 사람이 루이데라가 시녀였는데 그의 7딸과 2명의 조카다. 거기에 연유해서 루이데라의 너비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303쪽에 다시 또 나옵니다. 여기 자네 앞에 hen자 메를린이 숱하게 예언한 그 위대한 기사님이 계시다는 걸 잘 알게 나온다.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하죠. 그러니 눈을 뜨고 보세. 그 돈키호테 대 라만차이시네. 그러니까 이미 잊힌 필립 기사들을 지난 세기에서보다 훨씬 새롭고도 유익하게 지금 시대에 부활시킬 분이네. 이분이 취하실 방편과 도움으로 우리는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 입은 두란다르테가 꺼져가는 목소리로 나중에 대답하더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오 사촌이여 인내심을 가지고 카드표를 뒤섞어야지. 이래서 이 카드표를 뒤섞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뜻이고, 아까 뒤에 나오지만 이 당시에 그 당시 이 사람이 살 당시에 카드 놀이가 유행했다는 그런 것도 추측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벨르르마 공주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둘시에나 델 토보스하고 그녀와는 비교될 수 없을 거라고 하니까 돈키호테가 그냥 약간 언성을 높입니다. 그게 이 304쪽 한 10번째 줄 밑에서 내가 말했지. 돈키호테가 이야기하면 돈 몬테시노스 나리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든 제대로 하시오. 어떤 종류의 비교든 비교라는 것은 모두 정어스러운 것임을 아시지 않소. 이게 이제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고,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스는 그분 자체이고, 도냐 벨르르마 기부인도 그분 자체이며 그 자체였던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 사촌이 돈키호테 보고 305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저 세상 아래에 그토록 짧은 시간 동안 계셨는데 많은 걸 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사흘이 있었다 하는데 이 사람은 짧은 시간이었죠. 이 두 사람이 그 바투를 풀어줬으니까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을 건데 돈키호테는 사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두 맞법으로 뭐 그리 됐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한 시간으로 보이는 것은 저 세상에는 아마 마지막 줄에 보면은 낮, 살, 밤으로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306쪽에 보면은 그 306쪽에 5번째 줄 보면은 사촌이 이제 물어보죠. 마법에 걸린 사람도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먹지 않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대변도 안 본다네. 그런데도 손톱과 수염과 머리카락은 자란다고 하더군. 이런 얘기.
참 재밌는 표현들. 이 속담 중에 누구와 함께 다니는지 말해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마라는 말입니다. 요 산초가 말하죠. 나리께서는 마법에 걸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면 니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 같은데, 마법에 걸려 이상한 짓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동안에야 먹지도 자지도 않으시는 게 당연하죠 뭐. 이렇게 안 믿죠 이제 산초는. 산초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산초 어째서 못 믿겠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제 생각은 요 하고 산초가 대답합니다. 307쪽에 나리의 상상인지 기억인지에다가 박아 넣었다는 겁니다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공상과 앞으로 말씀하실 그 모든 남은 것들을 나리의 상상인지 기억인지에다가 박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또 동교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산초. 하지만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한 이야기는 내 눈으로 보고 이 손으로 만져본 것이 더 우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산초가 둘시에나 공주에 대해서 자기가 거짓말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사람 믿고 있으니까 이 마법에 대해서 그냥 잘 안 믿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산초는 308쪽에 네 번째 줄에 이로써 그는 정말로 주인의 정신을 잃고 완전히 미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가 지낸 말인데도 거짓인데도 이제 이 돈키호테가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 또 둘시에나 공주 이야기를 하는데, 산초가 거짓말했던 그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알았다는, 마법에 걸려서 시골 안악으로 변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11쪽에 보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산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내 주인님의 훌륭한 분별력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광기로 바꿔버릴 정도로 마법사나 마법의 힘이 이렇게 막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돈키호테는 자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산초 그토록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네는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간 어려움에 따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불가능하게 여기는 게야. 그래서 마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조금 힘든 일은 마법이 걸리면은 좀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또 계속합니다. 저 아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계속 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에 보면 이 대단한 이야기를 진짜로 이야기에 필요한 수천 가지 당치 않은 자질구레한 일들이 이야기되다. 대단한 이야기를 작가는 이게 지금 이 책을 어디서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라비아 작가라고 그랬죠. 신의 아메테 베냉헬리죠. 이 사람이 썼고 세르반테스는 이걸 번역했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로 잡혀 있는데. 이제 자필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네 번째 줄에 나는 앞장에 쓰여 있는 사건들이 정말 모두 그대로 정확하게 용감한 돈키호테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 사실일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이번 동물에서의 모험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지나치게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신중한 독자들이 313쪽의 두 번째 줄에 당신 좋을 대로 판단하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촌은 산초 판사의 대단함에 놀랐으며 주인한테 대드는 그런 거겠죠. 그 주인의 인내심에도 그만큼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촌은 이제 이 돈키호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313쪽에 밑에서 12번째 줄쯤에 4가지 수학을 얻었다는 거죠. 여행하면서 나리를 만나 뵌 것, 몬테시노스 동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과디아나 강과 루이데라 늪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카드도리가 오래전부터 있어봤다는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과디아나 강의 기원을 확실히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하고 있을 때 가는데 또 남자가 급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315쪽에 밑에서 1번째 줄쯤에 한 남자가 급히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창을 들고 왔다. 창을 실은 노새들을 채찍질하며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일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빨리 지나갑니다. 알고 싶으면 객주집에서 오늘 묵을 거니까 그걸로 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316쪽에 보면은 밑에서 7번째 줄점인가 그 암자를 뒤로 객주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또다시 한 젊은이에 마주쳤죠. 그들보다 앞서 있었으나 그리 급하지 않게 걸었기 때문에 꼭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는 어깨에 칼을 메고 그 칼에 언뜻 보기에 보따리 같은 구름이를 끼워찼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 가난이 나를 전쟁터로 데려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더위와 가난 때문에 간편하게 걸어간다는 거고 전쟁터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18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이 사람이 이제 군대에 가면서 도시에서 빈 털터리를 숨기느니 막 가난하게 사느니 이 말이겠죠. 차라리 주인이자 주군으로 왕을 섬기며 전쟁에서 그분께 봉사하고자 한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보면은 군대 가면은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 우리나라 요새 돈으로 보면은 한 1-2천만 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속주민들이 가면 또 시민권도 주고 나오면 또 뭐 퇴직금 비슷한 것도 주고 그래서 군대를 많이 간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로마 시대 때 군인의 복무기간이 25년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319쪽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명예롭고 이익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이 제일 가는 일일세.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타고난 주인이신 자기의 왕을 섬기는 일이지 이랬습니다. 군사일로 얻는 재산은 학문을 해서 얻는 재산보다 못하지만 적어도 명예에 있어서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네. 항상 군사 그다음 학문 얘기를 돈키호테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군사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자네에게 닥칠지도 모를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거래. 거의 모든 불행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죽음이지만 훌륭한 죽음이라면 죽는다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최고의 것이 된다네. 사람들이 저 용감한 로마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가장 훌륭한 죽음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생각지도 않은 죽음, 매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온 죽음이라고 대답했다지. 비록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교도로서의 대답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는 기막히게 훌륭한 대답이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겠죠. 감정 소모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객주집으로 이제 아까 가는 길이었잖아요. 객주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그다음 나머지 일이고 산초는 또 객주집을 도착했는데 돈키호테가 성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진짜 객주집을 판단하는 것을 보고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다음 25장에 보면은 당나귀 울음소리에 관한 모험과 괴뢰사의 재미있는 모험, 그리고 전쟁의 원숭이의 기억할 만한 정계에 대하여. 그래서 아까 무기를 들고 가는, 창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남자를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 이제 얘기가 듣고 싶어서 이제 그 사람 얘기 궁금해서 돈키호테가 이 323쪽에 보면 첫 줄에 갬성하게 굴었다 얘기를 들으라고. 갬성값 안 되는 오만이겠죠.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이 어떤 그 위원이 그리던 당나귀 한 마리가 그 집 하녀의 어떤 계략과 속임으로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찾으러 갔다가 이 방법이 없어서 잘 안 어떤 사람 봤다는데 없으니까 이제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가지고 당나귀를 유인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당나귀 울음소리를 서로 뭐 친구랑 같이 내었지만 안 됐고, 결국은 325쪽에 밑에서 8번째 줄쯤에 늑대한테 잡아먹힌 모습을 봤습니다. 당나귀가 잡혔고,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그래서 이게 당나귀 울음소리니까 이걸 이제 이웃 동네에서 놀렸다는 거죠.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가지고 내면은 뭐 당나귀를 놀리니까. 불씨, 역시 악마가 뭐 불씨를 만들었다 그러죠. 원한과 불씨를 뿌려서 이웃 그 동네와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놀리는 거죠. 그런데 327쪽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이제 끝냈을 때 또 한 사람이 객주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통 넓은 바지와 조끼들을 모두 영양 가죽으로 해입은 한 남자가 들어와서는 큰 소리로 말했다. 주인장 방이소. 여기 보면은 이 점치는 원숭이하고 멜리샌드라의 자유라는 인행극단이 이제 왔습니다. 이 사람은 앞장에서 1권에서 우리가 그 시에라 그 산맥으로 갈 때 제수를 풀어줬잖아요. 그 제수 중에 한 사람이죠. 풀어준 이게 배은망덕한 제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꼭두가시를 놀리는데 돌아다니면서 인행극을 공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보면은 328조 딱 중간에 보면은 한데 그 원숭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는 일어났던 일들을 훨씬 더 알아맞힙니다. 네, 미래에 의해서는 애견하지 않고 현재나 과거에 대해 일을 하는데, 요새 그 어떤 역술가들이 좀 장난치는 역술가들은 이제 이런 장난을 잘 칩니다. 앞에다가 이 사무원을 두고 저희는 방에 앉아 있잖아요. 그 사무원이 이제 그 사람이 손님 오면은 이야기를 시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유 힘드시죠?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를 살짝 풀잖아요. 그 안에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듣고 있다 이 사람 오면은 어이구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용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괴뢰사라는 친구가 한다는 게 또 이겁니다. 그래서 그 329쪽에 보면은 8번째 줄쯤에 날의 이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대답도 않거니와 알지도 못합니다. 지나간 일은 좀 알고 현재 일도 그 정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숭이하고 이제 짠 거죠. 원숭이가 이 귀에 자기 발짝 뛰어가지고 자기 귀에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일만은 이제 그 전에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인행극을 공연하고 그 탐방하고 심지어는 방문하게 돼서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돈키호테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330쪽에 보면은 저는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을 안듯이 다리의 다리를 껴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잊힌 펠릭 기사들을 다시 부활시킨 고귀한 분이며, 이 사람 알 뿐만 아니라 최고의 종자 산초한테도 인사를 건네죠.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얼굴은 대충 좀 험해가지고 가렸기 때문에 돈키호테나 산초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돈키호테와 산초를 알아봤다는 거죠. 자기를 풀어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331쪽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요? 동쿄 때는 원숭이의 전개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앞으로 올 일이든 지나간 일이든 원숭이가 점을 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일단 분별력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난 이게 또 이제 악마 얘기 나오고, 페드로 선생이 지금 이 사람은 페드로인데, 페드로 선생은 묵시적으로든 가시적으로든 악마 협정을 맺은 게 틀림없다고 산초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또 중간에 보면 332쪽. 시간과 순간을 아는 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며 그분께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모두가 현재뿐이라는데, 이치가 이러하니 이 원숭이는 악마의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상당히 기독교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께는 하나님이죠. 과거도 미래도 없고 모두가 현재뿐이라는 표현. 그래서 이제 산초가 333쪽의 중간에, 여하튼 제가 바라는 것은 말입니다요. 산초가 말했다. 몬테시노스의 동굴에서 이런 나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인지 원숭이에게 물어보도록 베드로 선생한테 말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다음 페이지 334쪽에 보면 여섯 번째 줄에 깨끗인 보거나 깨끗인 것들 중 일부는 가짜이고 일부는 진짜라고 합니다. 야, 이게 참 재밌는 답을 하죠. 이렇게 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물어보시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 전까지 제가 단문해가지고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행극을 공인합니다. 그래서 336쪽 26장 게르사의 우스꽝스러운 모험이 계속되고 상당히 재미있는 다른 사건들이 다루어지다. 그래서 이제 인행극을 공연하게 되는데, 이게 이 산초는 또 이게 이제 악마 마법사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이 인행극들 연극하는데 이 산초가 저기 돈키호테가 단숨에 칼을 뽑아들더니 무대로 올라가서 분노를 표출하며 인행극들에게 비 내리듯 칼질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행극 내용이 무엇이라고 전쟁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페드로 양반이 이 이제 자기는 이 그 다 망가졌으니까 따집니다. 원숭이도 다 가버렸죠. 그래서 그 343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제는 비통하고 지쳐버린 불쌍한 거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원숭이가 없어졌으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344쪽에 슬픈 몰골의 기사가 결국 내 인행들의 몰골을 일그러뜨리고 말 사람일 줄이야. 이게 슬픈 몰골의 기사, 이게 안다는 얘기죠. 이 사람 별명을. 그러니까 이게 미리, 이 사람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돈키호테와 산초를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초 판사는 가톨릭 신자이가 기독교인이니까 손해를 후하게 보상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객주집 주인과 훌륭한 산초가 이제 조정관이 되어야 되려고 하죠. 이 얼마를 배상해야 될 것인지 배상해 주기랍니다. 그 다음에 347쪽에 보면은 창을 아까 운반하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웃 동네하고 싸움 때문에 떠났고, 사촌과 시동이 돈키호테에게 장편 인사를 왔다. 그렇게 한 사람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있고 사촌이고, 시동은 자기 길을 계속하기 위해서, 시동은 아까 간다고 그랬으니까 군대인가요? 전쟁터로.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이제 괴뢰사도 원숭이도 붙잡아 그 나름의 모험을 찾아 떠났다.
다음에 그 다음 줄에 348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돈키호테를 잘 몰랐던 객주집 주인은 거의 관대함과 잘 물러주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 광기에 무척 놀랐다는 거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27장에 보면은 페도로 선생과 원숭이의 정체 그리고 당나귀 울음소리 모험에서 돈키호테가 원하고 생각했던 바와 달리 겪어야만 했던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 그래서 이 괴사에 대한 페도로 선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49쪽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 이야기의 전편을 읽은 사람이란 그 히네스 대 파사몬테를 기억할 것이다. 돈키호테가 시에라 모레나에서 갤리선으로 가는 제수를 풀어줬을 때 거기 있던 이들 중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를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 어깨에 올라와서 기에 대고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351쪽에 정보를 얻었다는 거죠. 정보를 얻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서 자기 그 직원이 이야기하는 걸 정보를 얻었듯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 걸 보여주고 어떤 경우는 집으로 찾아가서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객주집 왔을 때 산초와 돈키호테를 바로 알아봤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 돌아와서 산초와 이 돈키호테가 객주집에서 출발한 뒤 이제 사라고사 월시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원래 그 집을 나와가지고 그 가는 길에 어떤 에브로 강변에서 지뢰와 그 주변을 둘러볼 작정이었는데 총소리가 나팔과 총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나귀 때문에 두 동네가 싸움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 이원의 그 집 당나귀가 없었다는데 이원이 아니고 업장이라는 표현이 353쪽 첫 줄에 있죠. 그래서 이 돈키호테가 이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싸우고 있으니까 353쪽 밑에 세 번째 줄에 선량한 분들이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바는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도중에서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편력 기사로 군사의 일이 있고 나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354쪽에 계속 보면은 일곱 여덟 번째 줄에 나의 이성에 호소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수차례 결투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의 모욕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되었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꺼번에 누군가를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경우라면 모르되 어떤 한 개인이 한 마을 사람 전체를 모욕할 수는 없기 때문이요. 상당히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비난을 받을 만한 짓을 누가 저질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탓이요. 이러한 예로서 사무라이 주변 모두를 비난했던 돈 디에고 오르도네스 데 라라가 있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내들이 질서가 잡힌 국가에서 네 가지 이유로 싸울 수 있다고 그랬는데 355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이유는 가톨릭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자연법에 의한 것이요. 세 번째 이유는 자기의 명예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요. 네 번째는 정당한 싸움에 자기의 왕을 섬기기 위한 것이요. 만일 여기에 다섯 번째 이유를 덧붙이기를 원한다면 나는 두 번째 이유를 보아도 되는 것으로 두 번째 이유로 보아도 되는 것을 두 번째 이유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이 다섯 가지 중요한 이유와 더불어 정당하고 합당하며 우리로 하여금 무기를 들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몇 가지 다른 이유들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싸움을 중지하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356쪽의 네 번째 줄에 사실 정당한 복수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 있을 수 없지만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고죠. 고대에는 복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성스러운 법에 직접 위배되는 일이요. 이 기독교적 사고입니다. 그 성스러운 법은 우리
이 적에게 선을 베풀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기독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초도 거듭니다. 356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슬픈 몰골의 기사라 불렸으나 지금은 사자의 기사라 불리고 계시는 제 주인이신 돈키호테 대 라만차 나리께서는 아주 신중하신 일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산초 이야기를 하면서 지가 옛날에 그 당나귀를 그 흉내냈다는 얘기죠. 그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면은 너무 당나귀를 비싸게 냈다는 얘기를 하면서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에 한 사람, 그쪽 반대쪽 사람 또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할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리치는 바람에 산초가 그냥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지고 도망갑니다. 돈키호테는 로치난테의 꽃비를 돌려 말에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속력으로 그들 사이에 빠져나왔다. 그래서 둘이가 이제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고. 이게 어쨌든 당나귀 울음소리를 들은 그 안쪽 사람들은 놀린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359쪽에 보면은 28장이 읽은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 읽는다면 다 알게 될 베냉헬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거기 보면 첫 줄에 농감한 자가 달아나는 경우는 속임수가 확실할 때이며 더 나은 기회를 위해 무사하게 몸을 지키는 것은 신중한 자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초는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다는 거죠. 돈키호테로 도망쳐 나왔고.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가 미안하니까 좀 이야기하면 산초는 뭐라 합니다. 어찌 그대는 엉뚱한 때 당나귀 울음소리를 냈단 말이니까 산초.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 집에서 밧줄 이야기를 더 미워도 된다고 누가 가르쳐 주던가, 이렇게. 상당히 적절한 비유를 잘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368번째 줄쯤에 물러나는 자는 도망가는 게 아니야. 돈키호테가 자기 변명을 하게 되죠. 신중함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용기는 무모함으로 보며 무모한 자가 이룬 무는 그 용기보라기보다 오히려 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산초가 이제 이렇게 돈키호테가 자기를 안 거들어주고 막 도망가니까 대들죠. 361쪽에 10번째 줄쯤에 그리고 저는 갈수록 나리를 모시고 다녀봤자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요. 그 다음에 이 362쪽에 또 돈키호테가 또 그대란 표현을 하면서 세 번째 줄에 나는 그대와 멋진 내기를 하나 하겠소. 산초. 그대 집으로 그렇게 돌아오시면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고향을 떠나온 지 며칠이 됐는지 헤아려보고 매달 그대가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여 그대 손으로 그대에게 지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산초는 굉장히 힘들게 자기가 종교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63쪽에 보면은 다시 얘기하죠. 그래, 알았다. 그냥 얼마나 주면 되냐 하니까 얼마나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고향을 떠나온 지 25세가 되니 비율에 따라서 얼마를 그때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초가 섬 얘기를 또 꺼내죠. 섬을 약속한 지 얼마 됐나 하니 제 기억에 산초는 20년 하고 넘었다죠. 20년 하고 약 사흘 정도 되었다죠. 그러니까 이 364쪽에 돈키호테는 시에라 모레나 산중을 다닌 기간과 우리가 집에서 나와 돌아다닌 기간을 모두 합쳐서 기껏해 2달이 되지 않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네는 내가 자네에게 섬을 약속한 게 20년이 되었다고 하는가 하니까 산초, 이제 보니 자네가 지니고 있는 내 돈을 모두 자네 금료로 삼고 싶어서 그러는 모양일세. 그래, 그러면 뭐 가져가라. 이렇게 못된 종자와 함께 있는 차라리 일전 한 푼 없이 가난하게 사는 편이 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변망등한 인간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뭐라 하죠.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가 이렇게 뭐라 하니까 365쪽에 다 읽어보자 주인가요? 후회가 되었는지 눈에 눈물을 머금고는 고통스럽고 아주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미숙함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앞으로는 너무 자네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지도록 하게, 그리고 내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게. 비록 약속이 늦어질지는 모르나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들은 숲으로 들어간다죠. 돈키호테는 느릅나무, 산초는 느릅나무 밑에. 그 다음에 29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마법에 걸린 배 모험에 대하여, 이 에브르 강변에 닿았습니다. 닿았는데 배 한 척이 눈에 띄었죠. 이 배를 보고 이 또 돈키호테는 368쪽의 두 번째 줄에 분명 나를 불러 초대하며 나보고 타라 하고 있는 게야. 그게 아니라면 말이 안 되지. 그 배를 타고 가서 지금 아주 큰 근심에 빠져 있을 것이 분명한 기사 혹은 도움이 필요한 지체 높으신 분을 구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배를 보고 자기는 그 모험을 떠나야 된다 생각. 그러니까 산초는 이 어부의 배지 그런 배 아니라고 얘기하고, 돈키호테는 요 모험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물레방아가 나타났죠. 그 물레방아 보고 돌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72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닥치게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저것은 물레방아로 보이지만 물레방아가 아니네. 이미 자네에게 말했듯이 마법사들이 무슨 사물이든 그들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바꾸어 다른 것으로 둔갑시키는데 실제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만 하는 것이지. 내 희망의 유일한 돋빛인 둘치에네아를 둔갑시켜 놓은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말이야. 근데 강 하문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373쪽에 보면은 가서 큰 소리로 물레방아 깐 사람들에게 위협하기 시작하죠. 이 사악하고 대먹지 못한 망난이들아, 억류되어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그 사람의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하라. 나는 돈키호테 데라만차, 다른 이라고는 사자의 기사라고 불리는 자이지. 내게 부여된 임무는 높으신 하늘의 명령으로 이 모험을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물레방아 간 사람들은 이 배가 물레방아의 기흥류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는 것을 막으러 상당히 애를 썼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또 이 돈키호테가 또 나름대로 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375쪽에 보면은 물레방아 사람들이 막으니까 돈키호테가 생각했다. 그러면 그렇지. 네 번째 줄에 이 망나니 같은 인간에게 부탁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건 사막에서 설교를 하는 짓이나 다름없어. 이번 모험에는 용감한 두 마법사가 개입하고 있는 게 틀림없군. 한 명이 기획한 것을 다른 한 명이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은 나에게 별을 주었는데 다른 한 명은 그걸 반대로 하는 게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야. 세상 일이 서로 맞서서 거스르는 음모와 계책으로 되어 있으니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먼. 그러면서 물레방앗간을 바라보고 목소리 높입니다. 그 감방에 갇혀있는 친구들이여, 당신들이 누구든 간에 나를 용서하시오. 다이 부른가, 당신들이 부른으로 인해 당신들은 그 슬픔에서 꺼내드릴 수 없게 되어서 자기가 못 쓰니까 이렇게 위안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어부들과 물방앗간 사람들은 그냥 보기에 대해서 사람들과 확실하게 다른 그 두 사람의 모습에 놀랐으며 돈키호테가 자기들에게 한 말과 질문들이 대체 무엇인지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그 두 사람을 미치광이들이라고 단정해 버려둔 채 물방앗간 사람들은 자기네 방앗간으로, 어부들은 자기네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마법에 걸린 배의 모험은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지난주에 할